안녕하세요. 브랜드 마케팅 펜을 만드는 창업 전략, 퍼포먼스 마케팅의 진화와 융합 강의를 맡은 박노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운기획이라고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시작을 했고요. 신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켰고, 창업진흥원 심사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쉐익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배울 내용은요, 이 창업 시 팬덤을 구축하는 마케팅 전략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과 브랜딩의 융합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크리에이터 중심의 협업 광고를 통해서 팬덤 마케팅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의 정의와 또 진화, 그리고 2026년도의 주요 KPI를 살펴보고요. 브랜딩과 퍼포먼스 마케팅의 융합 전략, 그리고 자사 데이터 기반 타겟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크리에이터 중심의 팬덤 구축, 또 협업 광고, 이런 실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네, 퍼포먼스 마케팅은 이제 단순한 추적을 넘어서 다양한 고객의 성과까지 끄집어내는 걸로 자리를 잡았죠. 데이터 기반의 고객 여정 최적화가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광고 클릭으로 고객 행동의 전환까지 실시간 분석과 최적화 구현이 가능해졌고요. 또 통합적인 접근으로 단순하게 이 성과를 뛰어넘어서 고객 생애 가치 중심으로 마케팅을 아주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행동을 읽고 예측하는 그런 마케팅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AI가 분석과 예측도 가능해졌죠. 또 개인화 실행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 메시지라던가 타이밍을 최적화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의 정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효율적으로 광고가 얼마나 클릭하고 얼마나 유저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AI가 활용이 되면서 더 정교해졌습니다. 과거에 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운영됐던 빅데이터 마케팅이 AI가 들어오면서 AI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고객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2022년에 생성형 AI가 도입된 이후에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메타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캠페인에 활용을 하고 있죠. 덕분에 ROI가 5배 이상 향상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 인지도와 전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들이 되게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전환율이 평균 2.3배 더 높다고 합니다. 단순한 성과 지표가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와 전환율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퍼포먼스 마케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브랜딩과의 균형 잡힌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의 핵심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KPI로 잡아야 할 것은 CPA, 그러니까 고객 획득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로아스, 여전히 중요하죠. 광고 1원을 썼을 때 얼마의 비용을 들이느냐. 로아스는 120만 기억하시면 돼요. 퍼센트인데 보통 퍼센트라고 부르지 않고 숫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120이라는 것은 100원의 비용을 넣었을 때 120원의 매출을 끌어들이는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로아스가 100보다 낮은 경우, 예를 들면 80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낮은 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CTR, 클릭률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가 퍼포먼스 성과를 끌어올린다는 그런 조사들은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비자 반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에요. 브랜딩과 퍼포먼스 마케팅을 병행한 경우에 단순히 이 퍼포먼스 마케팅만 진행하는 경우보다 월등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은 2.8배 증가했고요.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키워드 효과까지도 함께 연동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에서 말하는 브랜드 시프트 서베이인데요. 광고를 집행한 이후에 광고에 노출된 그룹하고 노출되지 않은 그룹들이 관련된 브랜드에 대해서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2~3배 정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키워드 검색하는 양이 늘어났다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퍼널 전략이 그렇게 되면 핵심이 되는데요. 인지도에서 관심으로, 그 다음에 전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죠. 먼저 인지도 단계에서는요,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텔링하고 대직 매체를 통해서 이 광범위한 노출로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단계죠. 소셜미디어 브랜드 캠페인과 또 인플루언서 협업, 컨텐츠 마케팅이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심 단계에서는 제품 정보의 제공과 그다음에 경쟁 우위의 어떤 그 느낌 같은 것들 이게 되게 어필해서 고객의 구매 고려 리스트에 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비교 콘텐츠와 전문가 리뷰 같은 것들을 고객이 오히려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환 단계입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통해서 직접 구매가 이루어지거나 전환 최적화를 통해서 매출과 연동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이제 뭐 리마케팅이라든가 리타게팅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하나처럼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사 데이터 기반의 타겟 마케팅도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고객을 세분화한 다음에 이제 뭐 구매 고객이라든가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뭐 명함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뭐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맞춤형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구매한 사람들이 다시 구매하는 비율이 3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기반 이 개인화 마케팅이 실제 성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브랜드 충성도도 강화되고 또 평균 구매 금액도 훨씬 더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데이터 기반의 타겟팅은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불필요한 광고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 정확한 타겟팅으로 비효율적인 광고를 제거해서 로아스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광고비 효율성이 40에서 80% 정도 형성이 되고 동일한 예산으로 더 높은 전환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팬 베이스 마케팅의 기초가 되는 건데요. 점점 더 사람들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공격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면 매출을 저비용으로 그 고효율 매출을 이뤄낼 수 있겠죠. 또 고객 경험 개인화도 가능해요. 고객 경험 개인화를 통해서 개인화된 상품 추천, 컨텐츠, 프로모션으로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죠. 이런 개인화 마케팅을 활용을 하면 참여율은 물론 매출도 한 5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는 메타의 자료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팬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팬이라는 것은 무슨 팬미팅 같은 걸 단조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어떤 치과에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실제로 했었던 사례인데요. CRM을 통해서 로아스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채널별로 일단 로아스를 분석을 하고요. 그때 곳에서는 유튜브, 카카오, 네이버,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방위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요즘 치과들도 경쟁이 심해서 일반 대기업들이 하는 수준만큼의 광고비를 썼는데 초반에 이렇게 광고비를 쏟은 다음에는 행동 기반으로 리타게팅을 통해서 진짜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이 이른바 정교한 리타게팅 광고란 거죠. 쇼폼 콘텐츠는 2025년 브랜드 인지도 1위 채널이 됐습니다. 유튜브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쇼폼 광고의 CTR이 모든 디지털 광고 채널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죠. 평균 CTR이 8.5% 달성을 해서 구매 전환율 1위의 채널이 됐습니다. 잘파세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80% 이상이 된다고 하죠. 이 15초 내에 던지는 이 메시지가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강력한 포맷이 되어버린 거죠. 바이럴 확산에도 굉장히 최적화된 포맷이고요. 또 몰입감을 주죠. 풀스크린 세로 형태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는 다른 쪽으로 이탈하기보다 그 컨텐츠를 계속만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스와이프 중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즉석 반응을 유도하기도 좋고 공유하기도 좋고 그렇죠. 엄지손가락 하나로 다양한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쇼폼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일단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죠. 제품 설명보다는 고객의 문제 해결이나 이런 과정, 변화 스토리 같은 걸 중심으로 짜내면 훨씬 더 그 비포 애프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죠. 논리적인 설득보다는 일단 느낌이 와야 돼요. 끌리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위트와 유머와 재미 요소, 놀라움과 반전, 공감과 위로 이런 것들을 코드로 사용하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CTA를 설정하는 거예요.
시청 후에 원하는 활동, 행동 이런 것들을 명시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트렌드 반영과 빠른 피드백도 중요해요. 실시간 트렌드를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컨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겠죠. 크리에이터 광고는 신뢰와 팬덤 구축의 열쇠가 됩니다. 신뢰 기반의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크리에이터의 어떤 기존 신뢰도를 우리가 브랜드로 전이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 개인의 경험과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런 자연스러운 노출이 광고임을 인지 못할 정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팔로워 기반의 타겟팅도 중요하죠. 크리에이터의 그 팔로워 특성과 브랜드 타겟 고객의 정확한 매칭이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또 전환율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뢰 높은 이런 추천을 바탕으로 일반 광고보다 훨씬 더 그 구매 전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매를 하라, 아니면 이번 기회에 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하죠. 팬과 소통하는 진짜 이야기의 시대가 됐어요. 크리에이터 마케팅의 핵심은 성공적인 이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또 이런 브랜드 진정성이 중요하죠.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크리에이터의 진짜 의견과 또 조작된 광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함께 이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크리에이터가 이제 "이 제품 한번 써 보세요. 좋지요. 이 기능 좀 마음에 드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팔로워의 리액션도 굉장히 우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사실 전반적인 소비자의 반응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크리에이터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3 단계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적합한 크리에이터를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브랜드의 가치와 타겟 고객층이 일치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팔로우 구성, 그다음에 참여도 분석, 그다음에 컨텐츠 스타일과 브랜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협업 사례와 성과 평가, 그리고 가치관과 이미지 싱크율 같은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예, 두 번째 단계로는요, 공동 컨텐츠 기획과 제작이에요. 브랜드 메시지와 크리에이터의 창작 스타일을 조화롭게 결합한 그런 컨텐츠 협업이 필요하죠.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공유하고요. 크리에이터의 창작 자유도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타겟 오디언스의 특성, 그다음에 플랫폼의 최적화 전략을 사실 크리에이터와 함께 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3 단계는 성과 분석과 관계 구축이에요. 캠페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요. 크리에이터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참여도, 전환율, 브랜드 인지도 측정, 그다음에 피드백 수정,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개선점을 도출해 나가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협업 관계가 유지되고 고객들이 브랜드와 이 콜라보된 이 크리에이터를 신뢰하고 또 브랜드를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창업자를 위한 팬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5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을 이해하고 맞춤형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브랜드와 이 퍼포먼스의 이 균형 잡힌 투자가 중요해요. 무조건 클릭만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기보다는 그전에 브랜드와 콘텐츠의 어떤 노출도를 높여서 호감을 끌어와야 되겠죠. 제품이라는 것은요, 기능 가치가 있고 또 감정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능 가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와 퍼포먼스의 어떤 그 마케팅의 그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에 숏폼 콘텐츠로 빠른 관심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을 브랜드가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죠. 그다음에 지속적인 성과 측정과 또 유연한 전략 수정이 필요해요. 딱 짜여진 게 아니고, 사실은 컨텐츠라는 게, 특히 이제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컨텐츠라는 게 돌발 사태 같은 게 있죠.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진정성을 줄 수 있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 짜여진 각본보다는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팬 중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자, 팬덤은 브랜드가 사랑받는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자발적인 홍보가 가능해지고요. 이런 팬들이 스스로 추천하고 또 진짜 입소문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이때 사실은 팬덤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높은 재구매율을 이끌어냅니다. 이 신문에서 본 건데요.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7%, 7%의 그 충성도 높은 팬들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해서 산 사람들 말고요. 이 제품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진짜 팬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 회사에서 기존 핸드폰보다 훨씬 얇은 양쪽으로 펴지는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갈아타는 사람들은 진정한 팬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제 쓰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에서도 저렇게 양쪽으로 펼치는 제품을 내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살 텐데라고 기다리는 거. 이게 진짜 팬이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시키고 광고를 해도 재구매율을 훨씬 더 끌어올 수 있다. 이게 팬 마케팅의 핵심이에요. 또 브랜드를 보호할 수도 있죠. 위기 상황에서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든든한 지지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업데이트가 늦거나 요즘 기술에 좀 아직 반영을 못했다고 해도 믿어주는 그 팬이 있으면 이제 여기가 언젠간 좋은 성능으로 나를 만족시킬 거야, 이런 기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 혁신 동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 솔직한 피드백을 통해서 고객의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한다. 팬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겠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과 퍼포먼스 마케팅은 점차 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팬덤을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함으로써 브랜드의 어떤 그 친근감을 바탕으로 더 성과를 끌어올리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